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자, 스피노프를 활용한 부의 이전. 자, 오늘은 대표님들만 누릴 수 있는 스피노프를 활용한 부의 이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억을 물려주면 얼마나 세금을 낼까요? 1,000억을 물려주면 얼마나 세금이 나올지 홈택스에 들어가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 간단한 계산은 이렇게 홈택스에서 계산이 되니까 대표님들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전제는 자녀가 2명이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기초공제 2억, 일괄공제 5억, 그리고 우리 이제 미성년, 그러니까 성년 자녀 2명에 대한 공제 1억 이런 식으로 자, 공제를 받았습니다. 네, 1,000억을 상속을 해주면 각종 공제를 제하고 총 납부해야 할 납부 세금은요 47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율이 50%이기 때문이죠. 아, 이렇게 몇 천억이니까 50%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30억부터가 50%입니다. 요즘 웬만한 강남의 비싼 아파트들은 아파트 하나에도 30억이 훌쩍 넘어가죠. 자, 이렇게 30억이 넘어가면 상속세율은 50%입니다. 공제 4억 6천만 해주고 나머지는 50%로 세금을 냅니다. 자, 그래도 기업을 하는 대표님들은 자산이 가업 승계가 가능한 자산이라고 한다면, 즉 대표님은 30년 이상 근속을 하셨고 또 자녀는 2년 이상 근속을 했고 5년 동안에 상속공제 받은 자산을 유지를 잘 했다면, 그리고 가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이 사업용 자산이라면 최대 600억까지 상속공제를 받으시죠.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만 일반 상속을 한다면 상속세는 187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좀 큰 금액의 회사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업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일반 상속, 또한 가업 중에서 사업무관 자산에 대해서도 일반 상속. 그래서 보통 생각하시고 계신 상속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속세를 남은 가족들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썸네일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스피노프를 활용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은 어떻게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이제 스피노프라고 한다면 기업에서는 모 기업의 신사업을 주로 이제 새로운 사업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모 회사에서 직접 하지 않고 모 회사가 출자해서 별도의 회사를 만들고 거기서 신사업을 진행을 하죠. 여기서 이제 2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모 회사에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있고요. 또 신설 회사 같은 경우는 모 회사에 도움이 있으니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은 여기에서 좀 착안을 해서 우리 사업 모델에 맞는 스피노프를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반 기업들처럼 회사가 전부 다 출자를 해서 신설로 법인을 세운다면 이 회사는 모 회사의 회사이기 때문에 세금 없는, 증여세 없는 승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우리 기업의 새로운 아이템 아니면 내 자녀가 회사를 할 만한 역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에게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서 또 모회사에서 물심양면 도움 줄 수 있는 것을 준다면 이 신설법인은 대표님들이나 회장님이 사업을 할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성장과 알찬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모든 지원을 1년부터 7년 기업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님들이나 회장님은 실감하기 어렵겠지만 현재 중소기업, 특히 신설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의 최고의 스폰서는 국가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현재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새로 회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증여세 없이 130억의 자산 이전을 했습니다. 뒤에 그 실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사실은 자산 이전은 아니에요.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을 해주는 거죠. 사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이나 회장님이 자녀에게 대표님과 같은 사업을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지원이고 어디까지가 증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세금 없는 자산 이전은 없을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갔을 때 10년 후 이 회사는 150억의 가치, 자산을 가진 회사가 됩니다. 자, 이 회사는요, 매년 100억 원의 매출이 있고 여기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10억씩 순이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매년 10억씩 이익이 난다면 10년 후에는 150억의 회사가 되죠. 가만히 이렇게 그냥 내 회사에 자, 아들도 들어와, 여기서 일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키우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가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자녀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보통의 자녀들이 일만 하지 않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경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이 없으면 그냥 월급쟁이인 거죠. 회사가 이렇게 크게 되면 이것에 대한 상속세는 고스란히 자녀의 몫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상담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케이스였는데, 이미 자제분이 10년 넘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경영권을 넘겨준 게 10년이 다 되어 가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지분이 없어요. 회사는 이미 100억 이상의 세법상 가치가 있고요. 물론 회장님은 가업상속 공제를 염두하셨겠죠. 600억까지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이 회사는 사무관 자산이 50%였어요. 이런 경우 50억에 대한 세금을 자녀가 어떻게 낼까요? 물론 이제 회장님 개인 자산까지 하면 더 많겠죠. 자,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 회사에 와서 아버지 회사를 키웠는데 결국 그 키운 거는 내 세금을 키운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회사가 이렇습니다. 저는 수도 없는 회사에 컨설팅을 하면서 자녀들이 10년, 20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세금만 한 배 키우는, 결국은 세금만 키운 것을 많이 봤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다고 하면 자녀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자녀법인에서 일정 부분 아버지 회사에 일을 좀 떼어 받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 회사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녀법인의 이익이 증가하겠죠. 또한 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 5년간 법인세도 절감을 해주기 때문에 회장님 회사에서 매년 내던 법인세도 자녀 회사에서는 안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질 창업이어야 하고요.
자녀 회사에서 실제 이 회사 성장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뒤에 그 부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들 회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법인만 설립해 놓고 이걸 아버지가 다 해준다. 이런 것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또한 아들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가 된다면 아버지 회사의 지분을 살 수 있겠죠. 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아들 회사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회사에서는 이 아들 회사, 우리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아들 회사에 배당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배당에 대해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세법이 바뀌면서 상당 부분은 수익으로 잡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자녀 회사를 설립해서 키워주면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를 하면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국세청 보도자료인데요. 6월 8일 날 6월 30일까지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한 경우에 증여세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이미 예상자들한테 대해서 1635개 회사에 신고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증여세 알아서 자진신고해라. 자, 그럼 대표님들이 뭘 알아야 될까요? 일감 몰아주기의 과세 요건을 알아야겠죠. 무조건 과세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자녀회사를 설립해서 물심양면으로 좀 지원을 해주십사 했는데 어디까지가 과세를 하지 않는지 이게 핵심이겠죠. 자, 우선은 당연히 이익이 있어야죠. 네, 자녀법인에 이익이 있어야 과세를 하겠죠. 그리고 이 수혜법인, 자녀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 아버지 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우리 대부분 중소, 중견이니까요. 50%나 40%를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일감을 아버지가 몰아줬는데 이 아들 회사 매출의 50%가 아버지 회사야. 이런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간접적으로 지분을 3%, 중소기업 10%인데 당연히 중소기업은 1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님들이 기억하실 거, 네, 자녀 회사에 일감을 떼어준다 하더라도 자녀 회사 매출 기준으로 50%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일감 떼어주기입니다. 좀 용어가 비슷해요.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일감 몰아주는 거는 내 회사 거를 주는 거예요. 내 회사에서 외주 주던 거를 외주를 안 주고 외주를 주는데 자녀 회사로 외주를 주는 겁니다. 내 회사 일감을 주는 건 일감 몰아주기예요. 자, 일감 떼어주기는 내가 원래 10개의 거래처로부터 일을 받았다면 그 중에 5개, 3개는 자녀 회사한테 사업의 기회를 주는 거. 자, 이것이 일감 떼어주기입니다. 사실 이것도 애매하긴 해요. 자녀 회사가 정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당하게 경쟁을 통해서 일감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버지 회사의 거래처였는데 자녀가 가져갔다. 이런 경우에는 일감 떼어주기로 봅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과세 요건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일감 떼어주면 다 과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혜법인, 자녀법인에 이익이 있어야지 세금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 보유 비율 합계 30%, 중소기업은 다 30% 넘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자, 특수관계 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네. 자, 이렇게 중소기업은 사실 일감 떼어주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신 대표님들은 그럼 우리 일감 다 떼주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녀 법인을 설립해주고 밀어주고 키워준 후에 아버지 법인과 합병을 해서 자녀 지분을 확 올렸어요. 아, 국세청에서 보니까 아, 이것 봐라. 자녀들이 자산이 갑자기 높아졌네. 그 원인을 살펴보니 자녀 법인을 세워서 이 법인을 키워서 아버지 회사와 합병을 했네. 이거는 실질로 보면은 증여라고 보고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죠.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똑같이 부의 회사가 자의 회사를 설립을 해서 다단계 거래로 이익을 줬습니다. 뭐 이런 회사 많죠. 자, 이때 1심에서 납세자가 승소를 했어요. 아, 이건 부당하다. 우린 실제 증여가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2심에서 납세자가 패소를 했습니다. 3심 대법원에서도 납세자가 패소를 했어요. 아니, 자녀 회사 설립해서 키워주고 밀어주라며 그러면 이렇게 과세가 되는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당연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는 인정을 해주고 언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 포인트를 대표님들은 알고 계셔야겠죠? 9억 8천만 원을 과세했네요. 첫 번째 조세심판원에서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 경우는요. 지금 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요점만 좀 읽어드리면 증여에 대한 실질 과세 원칙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 변형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 회피를 대처하기 위하여 그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 대상인 하나의 거래 행위로 보아 조세 공평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 과세의 원칙이죠. 제일 중요한 거.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하던 그 행위가 실제는 증여면 과세를 하겠다. 이거는 뭐 조세 형평성을 본다면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2017년 그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앞에 그 조세 심판원에서는 자, 이걸 근거로 해서 피합병인의 자체적인 기술 개발, 영업 등과 같은 노력이 기업 가치의 증대. 자, 이게 핵심입니다. 아들 회사가 아버지 도움만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들 회사는 자체적으로 기술도 개발을 했고요. 영업과 같은 노력도 했습니다. 또 다른 특수관계 회사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받아 아무런 독자적인 기여 없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조세심판원에 나왔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국세청 또 우리 대법원에서 보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녀 법인이 있고 그 자녀 법인에서 실제로 이 자녀들이 경영 활동을 통해서 회사의 가치가 증대된 것이 인정이 된다면 이것을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2014년 판례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주주로 해서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냥 아버지 법인에 있던 영업부서와 설계부서를 그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자녀 법인으로 무상 이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사용 공간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만 바뀐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 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전에하고 똑같이. 자녀 법인은 아버지 법인의 영업 및 설계를 대행하고 그냥 원래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일을 했는데 자녀 회사에서 한 걸로 하고 95%의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5%에 대한 이익을 챙긴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납세자가 패소를 한 겁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 대표님들이 핵심을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어디에서는 자녀법인 설립해서 이렇게 해줘도 된다더라. 일감 몰아줘도 된다더라. 일감 떼어줘도 된다더라. 이렇게 들으시고 어디는 과세를 했다더라. 자, 그 차이점이 명확하게 구별이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 법인에 직접 재산을 증여해요. 직접 법인에다가. 자,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특수관계인 자녀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 법인에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배당을 그냥 안 받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자녀 법인에서 그 배당을 왜 한 사람이 다른 주주가 안 받았기 때문에 남은 주주가 받아야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녀 회사가 배당을 받을 수가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자녀 법인에서는 입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내야 돼요. 자, 이것도 금액마다 지분율에 따라 틀리니까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초과 배당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별 할당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주주가 있잖아. 이 자녀법인에. 자, 자녀법인의 주주가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이 회사가 4억을 배당했어요. 아버지가 예를 들면 50% 우리 법인이 50%를 갖고 있어요. 나 다른 소득도 많고 세금 많이 내니까 나 배당 안 받겠습니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4억이 그대로 자녀법인 쪽으로 갔습니다. 자녀법인의 주주가 4명이어서 1억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추가로 납부해야 될 증여세는 없습니다. 네, 이때는 없어요. 제가 50% 보유하고 있다 그랬죠? 아버지 회사 법인의 주식을. 자, 법인의 법인세도 이걸로 인해서 납부할 거는 없습니다. 무조건 없지 않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아까 1억 해줬으니까 없냐? 원래는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개정 세법에 의하면 아까 만약에 자녀가 4명이 아니고 2명이었다. 그런데 4억을 했다. 그러면 1억씩 초과했죠. 왜냐하면 2억씩 받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1억에 대해서 증여세 있죠. 자, 다음은 법인세입니다. 자녀 법인의 법인세. 자녀가 아버지 회사의 법인을 50%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입금 불산입 뭐냐? 수익으로 안 잡는 거예요. 이익으로 안 보겠다는 겁니다. 100% 다 이익으로 안 보겠다. 자, 자녀가 아버지 회사의 법인의 주식을 20%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80%는 불산입, 이익으로 안 보겠다. 다시 말해서 20%만 법인세 냅니다. 20%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30% 불산입하고 70%에 대해서 법인세를 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녀회사 설립해서 키워주고 밀어주고 그쪽으로 배당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세금 없이 할 수 있냐?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실질로 아버님께서 자녀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거나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청년 창업에 해당이 된다면 청년 창업에 대한
많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왜 지원을 해줄까요? 실제 이렇게 회사가 성장을 한다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겠죠. 국가에서 원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냥 사업이 똑같은데 자녀 회사로 해서 이게 나눠지는 것만 갖고서는 국가에서 혜택을 줄 이유가 없죠. 실제로 사업도 더 확대를 시키고 일거리도 만들고, 제가 다음에 실제 저희가 스핀오프 하고 있는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 자녀들이요, 정말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사업적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부모님들은 모르시죠.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계획했던 것, 또 혹은 또 상담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이 생겨나고, 역시 그 사업가의 자녀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는 거, 자, 이런 게 저희들이 해드리는 역할이고요. 물론 이제 대표님들이나 회장님들이 오랜 사업 경험을 통해서 줄 도움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또 전문가들이 줄 도움도 있으니까요. 회사를 내가 어떻게 잘 해봐야지, 애들은 아직 어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세금만 키우는 생각이에요.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것을 검토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들, 이것만은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현장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법인만 설립해가지고 마이너스 된 거 저 많이 봤어요. 자녀 회사가 있기는 있어.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법인만 설립해주고 갔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다 보니 자녀 회사는 마이너스, 아버지 회사는 더 커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한 거죠. 일감을 또 아니면 떼어줘야지. 떼어주고 몰아주고 차등배당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세법에서 가장 무서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과세와 포괄증여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다 과세가 돼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의도하는 바가 뭔지, 또 국가에서 새로운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뭔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자녀법인을 전략적인 법인 설립을 하셔야 돼요. 법인 그냥 세웠다가 시간 가면요,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아요. 이 혜택이 3년, 7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제 혜택은 3년 안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설립만 해놓고 이게 5년, 7년 됐다, 이 법인 아무 혜택 못 받는 법인이에요. 전략적인 아주 치밀한 설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간에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해서 그냥 형식상으로만 떼어주고 실제로는 아버지 회사에서 다 한다거나 이런 거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대표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하시면 저희 정혜래 기업연구소는 스핀오프를 전문적으로 하는, 패밀리 비즈니스 스핀오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소입니다. 가업승계 전문 연구소니까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나 또 상담 번호를 통해서 상담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또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신다면 수시로 변하는 이런 법률이나 세법에 맞춰서 새로 드릴 정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